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버풀이 에버튼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며 우승 경쟁이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과연 에버튼은 리버풀을 어떻게 공략했는지, 리버풀은 왜 에버튼을 뚫지 못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은 4-3-3 체제로 출전했습니다. 대부분 예상 가능한 라인업이었으나 지난 경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던 두 명이 제외되었죠. 학포는 출산 휴가로 명단 제외, 프라벤베르는 벤치에 일단 앉았습니다. 게다가 조타의 부상이 참 아쉬웠죠. 소보슬라이나 커티스 존스는 최근 폼이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닙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여기서부터 시원한 출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칼리스터는 시즌 초 부여받았던 6번 롤을 받았죠. 리버풀은 역시나 아놀드를 좁히면서 3위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살라가 평소보다 더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박스 안에서의 공격을 집중했습니다. 리버풀은 오늘 아놀드를 이용한 다이렉트한 전진 패스가 효과적이었습니다. 아놀드가 가운데서 공을 잡은 순간 살라가 라인을 깨면서 박스 안쪽으로 띄워줍니다. 아놀드는 그에 맞춰 좋은 패스를 넣어주죠. 이 공을 살라가 잡지 않고 오른발로 다이렉트하게 안쪽으로 넣어주는데 고드프리가 태클하면서 잘 막아냅니다. 막히긴 했지만 전반기 리버풀이 재미를 봤던 패턴이었죠. 이번에도 아놀드 발에서 나온 가운데를 찌르는 다이렉트 패스를 사용했던 리버풀입니다. 아놀드가 누네즈에게 빠른 패스를 넣어줍니다. 누네즈가 이 공을 잡고 살라에게 내줍니다. 살라가 바로 슈팅으로 이어가 보지만 상대의 수비 몸에 맞고 맙니다. 살라가 득점을 많이 쌓았던 시절에 주로 박스 앞 루즈볼 다이렉트 슛 내지는 이런 바로 차는 슛에서 득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계속 0점이 잘 맞지 않는 살라입니다. 사실 리버풀이 이런 먼 거리의 다이렉트 패스를 이용했던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전방에 연결시킬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버튼은 4-5-1 기반의 두 줄 수비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누구는 내려오고 누구는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리버풀은 전부 다 올라가기만 합니다. 그럼 공을 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한 공격은 리버풀이 의도했다기보단 강제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아놀드의 킥력이 좋아서 좋게 보였던 장면들이 있었던 거고요. 거기다가 에버튼은 애초에 점유율을 신경 쓰지 않고 선수비 후역습의 크로스 플레이와 롱볼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점유율을 포기한 만큼 든든한 수비벽을 세우기 때문에 에버튼 같은 팀에게 선제골을 실점하면 그 경기는 승점을 가져오기 힘들죠. 에버튼의 공격 원칙은 아주 심플했습니다. 측면 넓게 오픈하기, 열리면 슈팅 혹은 크로스. 지금도 그냥 측면 쪽 해리슨에게 공을 전개해줍니다. 해리슨이 속도를 올리지 않고 가운데까지 와준 맥닐에게 패스를 내줍니다. 맥칼리스터는 크로스 대비, 살라는 크로스를 차단하기 위해서 나간 탓에 맥닐에게 완전히 프리한 찬스가 열립니다. 맥닐이 위협적인 중거리 슛을 시도해봅니다. 알리송이 잘 막아내서 다행이지 꽤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에버튼은 그냥 공격 자체도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선수들이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죠. 또 그냥 르윈 보고 골킥 넣어주고 르윈이 뒤쪽에 떨어뜨리면 다른 선수가 침투하면서 그 공을 가지고 공격했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만 공격에 많은 숫자를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은 줄어든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리버풀도 꽤 좋은 공격 찬스들을 맞았습니다. 누네즈는 전반 34분쯤 1대1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걸 픽포드가 막아버립니다. 이런 1대1 상황에서 너무 힘이 들어가는 누네즈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키퍼가 수비 범위를 넓게 가져가죠. 그때 키퍼가 다리가 벌어지곤 하는데 골 잘 넣는 선수들은 다리 사이를 노린 슈팅을 합니다. 혹은 머리를 보고 강하게 때리죠. 하지만 누네즈는 그냥 세게만 찹니다. 물론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의도 없이 차는 슈팅은 언제나 확률이 떨어집니다. 후반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디아즈가 한 명 잘 접어서 제치고 반대쪽 포스트를 보고 슈팅하는데 이번엔 공이 하나도 감기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골대를 맞고 튕겨나오죠. 리그 우승하는 팀의 공격수라면 넣어줬어야 하는 찬스입니다. 오늘 디아즈, 누네즈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고 살라는 결정적인 기회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말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발목을 잡는 리버풀입니다. 에버튼의 두 골은 모두 세트피스로부터 나옵니다. 에버튼의 코너킥이나 프리킥은 먼쪽 선수에게 일단 공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안쪽으로 다시 떨궈주거나 직접 슈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죠. 이 프리킥도 키 큰 타코스키와 브랜스웨이트를 타겟팅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공을 리버풀이 깔끔하게 걷어내지 못했고 공이 계속 우당탕탕하면서 코나테에 발 맞고 브랜스웨이트에게 흐릅니다. 그리고 이 공을 브랜스웨이트가 득점합니다. 경기는 1대0이 되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에버튼에게 한 골 실점하는 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첫 골은 운이 안 좋았다고 치더라도 두 번째 골은 완전 수비 미스였습니다. 코너킥 상황이었는데 코너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동안 리버풀 선수들은 공만 보느라 가장 위협적인 제공권을 가진 르윈을 놓칩니다. 아놀드와 반다이크가 살짝 뛰더라도 런닝 점프하는 칼버트 르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경기는 2대0이 되며 패색이 짙어집니다. 왜 가장 위협적인 르윈을 프리로 둔 건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때는 교체 투입하는 선수마다 득점을 하면서 용병술의 신이라고 불렸던 클롭이 오늘 경기는 아쉬운 용병술을 선보입니다. 1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교체입니다. 존스, 소보슬라이, 코나테를 빼고 엘리엇, 엔도, 콴사를 투입합니다. 물론 딱 이 교체 때문에 졌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바로 직전 경기 폼 좋았던 흐라벤베르를 끝까지 투입하지 않은 건 아쉽긴 했죠. 그리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선 아놀드와 로보를 빼고 고메스와 치미카스를 넣습니다. 공격적인 교체를 해도 모자랄 타이밍인데 수비수 1대1 교체는 의미가 커 보이진 않았죠. 게다가 그나마 오늘 아놀드의 킥 퀄리티 덕분에 공격 상황을 조금 만들었던 건데 굳이 조고메즈로 바꾼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스가 어리긴 해도 제공권을 노릴 수 있는 공격 자원입니다. 단스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아쉬웠죠. 이렇게 리버풀은 교체 투입된 선수들의 이렇다 할 활약 없이 경기를 2대0으로 패하고 맙니다. 클롭은 지난 경기 좋았던 조타와 학포를 사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선발 라인업에 폼이 좋지 않은 살라와 누네즈를 사용하게 되었죠. 하지만 두 줄 수비에 대한 전술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 경기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교체 카드 역시 최선의 선택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리버풀은 경기 수가 같은 아스날과는 승점 3점 차로 2위 중입니다. 하지만 맨시티가 두 경기나 덜 했고 만약에 두 경기를 다 이겨 승점 6점을 딴다면 79점이 되므로 리버풀과 5점 차이로 벌어집니다. 4경기 남은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점수차죠. 타격이 너무 큰 머지사이드 더비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